안녕하세요. 오늘은 석회 보르도액을 살포하는 날입니다. 정규 방제를 하고 지금 일주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니 당분간 비가 예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르도액을 치기는 딱 좋은 때입니다. 저희 후지가원에 작년에 갈반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갈반을 잡으려고 작년 겨울부터 대비를 저 나름대로는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미량요소도 살포하고 갈반 병균이 월동하고 있는 낙엽도 제거하고 얼마 전에는 마그네슘도 살포하고 그리고 오늘 보르도액을 살포합니다. 올 봄에는 비가 너무 자주 왔어요. 저도 갈반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간방제도 2회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갈반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자주 올 때는 농약 살포만으로 이 갈반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르도액을 살포합니다. 보르도액을 살포해서 도포해 놓으면 효과가 한 15일 정도 갑니다. 장마가 지금 시작되기 때문에 장마가 오기 전에 살포를 해 놓으면 갈반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과 관련 병은 대부분 진균, 곰팡이 관련 병들이죠. 곰팡이들은 습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비 올 때 감염이 잘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이 보호살균제를 살포해 주면 좋습니다. 보르도액도 보호살균제이기 때문에 비 오기 전에 바짝 마른 날 이렇게 살포해 주면 갈반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르도액은 원래 고온기에 살포하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고온기에는 이 비가 자주 와요. 특히 올해는 비가 굉장히 자주 오죠. 일기예보 보면은 2, 3일 뒤에 비가 안 오는 걸로 예보되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또 당일에 비가 또 예보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때 보르도액을 살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기예보를 잘 보고 살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 약 살포 같으면은 아침 일찍 식전부터 살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르도액은 식전부터 살포하면 안 됩니다. 보르도액은 하루 중 살포 시간이 이슬이 마르고 난 뒤, 그러니까 햇빛이 나고 오후 3시 이전에 살포해야 됩니다. 저녁에 살포하면은 안 마르거든요. 안 마르면 약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보르도액은 하여튼 물하고는 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포할 때를 제외하고는 물 습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바로 뒤에 살포해도 안 되고 살포하고 2, 3일 내에 비가 와서도 안 됩니다. 엄재열 교수님 농약 관련 강의를 할 때 보면은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 살포하고 만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비가 오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보면은 하루가 아니라 2, 3일 동안 비가 오면 안 되는 걸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보르도액입니다. 한국30에서 나온 IC412라는 보르도액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수입한 보르도액이에요. 물렁물렁해요. 액체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 통에서 꺼냈습니다. 요거 2통이 들어있어요. 이 보르도액은 개봉 후에 바로 살포해야 돼요. 미리 개봉해놔도 안 됩니다. 뭐 자가 제조 보르도액도 그렇고 이렇게 제품으로 나온 보르도액도 개봉 후에는 바로 살포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 반드시 읽어보고 살포해야 됩니다. 이 약재 중에 제일 까다로운 약이 보르도액이에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약이 또 보르도액입니다. 그래서 보르도액을 모르고 그냥 일반 약 치듯이 새벽에 살포하거나 오늘 살포하고 바로 비가 오면은 약해를 입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주의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재 살포는 아침 이슬이 마른 후부터 오후 3시 이전에 살포하십시오. 기본이 뭐냐면은 약을 치고는 바짝 말라야 돼요. 그래서 이 습기가 있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강우 직후 또는 이슬이 있는 경우 살포 2, 3일 내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약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과 생육기 살포 시 과실 크기 후지 기준입니다. 25mm 이상 과빛 털이 벗겨진 후 살포하라고 그랬어요. 모형이 탈락되고 난 뒤에 살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 유가기 때는 살포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보르도액도 구리하고 석회의 혼합물이죠. 그 다음에 구리수화제, 유제, 칼슘도 그렇습니다. 이런 약재들은 유가기 때 사용하면은 동록이 발생해요. 그래서 유아기 때는 이런 약재들을 피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보르도액이 좋아도 아무리 칼슘이 좋아도 5월 달에는 살포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보르도액은 사실 단용으로 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혼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용을 해야 되는 경우 혼용할 수 있는 약재가 있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약재들은 혼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30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기계유 유제는 30일, 석회유황합제는 15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살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거의 동계약재를 살포할 때니까 지금은 해당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중복 살포와 30도 이상 고온에서는 살포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르도액은 일반 농약 치듯이 가장자리에 잘 안 맞는다고 함부로 가장자리 돌리기 해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온 30도 이상에 살포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낮에는 살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작물의 신초, 신장기 사용 시에는 엽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확기에 인접하여 사용하면 약흔이 남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사실 보르도액이 좋다고 이 남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2회 이상은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리 이게 갈반에 좋아도 2회 이상 사용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확기 인접해서 살포하면 하얀 약흔이 남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핵과류,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앵두 및 배, 감 등의 생육기에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과류는 보르도액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과피가 얇은 사과 품종, 스가루, 산사, 감몽, 선홍, 조나골드 등에서는 동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보르도액은 조생종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조생종하고 후지 혼식원이 있어요. 그런데 스가루하고 후지하고 혼식원에서 이 보르도액을 살포했는데 스가루가 판매하지도 못할 정도로 약해를 입었대요. 이 전착제 중에 고착성이 있는 전착제가 있어요. 마쿠피카나 레이트론이 고착성이 있습니다. 그런 전착제는 혼용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연도 혼용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밭에 지금 보면은 갈반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여기에 잎이 노랗죠. 지금 거기에 까만 반점이 있는데 갈반 증상입니다. 올 봄부터 지금까지 비가 정말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임시 방제도 했는데 워낙 비가 자주 오니까 방제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갈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보르도액을 살포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 갈반 증상이 굉장히 심했죠. 어떤 과원들은 정말 과일만 달려있고 잎이 하나도 없는 과원들이 많았어요. 갈반 때문에 고생을 해서 그런지 올해 뭐 일주일 단위는 보통이고 5일마다 약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비가 뭐 들쭉날쭉 계속 오니까 약을 자주 친다고 갈반이 발생하지 않을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올해도 갈반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